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 이승재 논설위원입니다. 아주경제신문 인터넷판과 신문에 실리는 여러 가지 칼럼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칼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뒷얘기들, 배경 설명을 좀 더 해드리는 그 칼럼 토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세원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문님께서 쓰셨던 최근에 쓰신 칼럼 중에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그리고 데이빗 보위라는 그런 그 가수가 그 과정에서 했었던 역할, 그리고 BTS가 판문점에서 콘서트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칼럼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칼럼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1987년이죠. 데이빗 보위가 베를린 장벽 앞에 서독 쪽에서 콘서트를 한 게 베를린 장벽이 2년 뒤에 무너지게 된 어떤 일종의 그 전조 사전에 어떤 금을 가게 한 그런 이벤트였다면서요? 네, 1987년 6월 초였죠. 네. 데이비드 보위가 뭐 여러 곡을 작곡을 해서 불렀습니다만 그 중에 히어로즈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포스터가 이제 나붙었는데요.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 1977년에 데이비드 보위가 마약 중독이었었습니다. 그때 치료차에 치료를 하려고 서베를린에 머물면서 그 베를린 장벽에서 그 허가를 받고 장벽을 지나서 이제 서로 그 검문소 같은 데서 포옹하고 있는 동서독의 커플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히어로즈라는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독일 젊은이들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그런 곡이었는데요. 공연이 바로 그 장벽 가까운 데 있는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야외 광장에서 사흘 동안 열렸다고 합니다. 그 장벽 너머에 동독 주민들도 잘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장벽 앞에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장벽을 사이에다 두고 동서독 젊은이들이 떼창을 하게 된 거죠. 히어로즈를. 그걸 보면서 이제 동독 경찰이 좀 위협을 느꼈죠. 이게 심상치가 않구나. 그래서 물대포로 진압을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동독 젊은이들이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게 반정부 시위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87년 6월 달에 데이빗 보위의 공연 이후에 89년 11월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실제로 붕괴가 되는데, 그 붕괴되는 과정에서 또 역사의 흐름을 바꾼 굉장히 큰 그 동독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89년 11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날, 네, 오후 7시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동독공산당 정치국원이면서 당 대변인인 귄터 샤보프스키라는 사람이 기자회견 막바지에 갑자기 메모 한 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죠. 앞으로는 여행 목적이나 방문 대상자 등을 밝히지 않아도 자유롭게 외국 여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서독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은 결국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제 기자들은 그걸 해석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은 이게 귀가 솔직해졌죠. 여행 자유와 특히 그 동서독 간의 그 여행 자유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안사통신 그 특파원이 언제 그러면 그 여행 자유화가 시작되느냐고 물었는데 샤보프스키는 지체 없이 즉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즉시라고 말한 그 독일어 한마디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역사를 새롭게 쓴 어떤 그런 그 단어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붕괴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했지 않습니까? 그 즉시라는 말 이후에 동베를린에 있는 동독 국민들이 장벽으로 몰려갔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기자회견 상황이 생중계가 됐거든요. 네. TV를 통해서. 그래서 그 동베를린 뭐 시민들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이제 검문소가 있죠. 근데 그 검문소로 가려면 그 예전 같으면은 뭐 복잡한 허가, 여행 비자를 얻어야만 거기를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수천 수만 명이 이제 마구 몰려들어서 넘어가겠다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장벽을 지키고 있던 국경 수비대가 있죠. 근데 거기서는 상부로부터 지시가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러니까 이른바 그 상부의 사람들이 갈팡질팡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밤 한 10시 반쯤, 그러니까 기자회견 시작되고 불과 한 3시간 30분 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결국 바리케이트를 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순식간에 장벽에 올라서 망치, 곡괭이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장벽을 부시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서독 쪽에 있는 서베를린에 있는 시민들도 나와서 같이 장벽에 올라가서 얼싸안고 환호하면서 그래서 어떤 정말 역사적인 드라마가 연출이 된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랑 우리 상황은 물론 당연히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고모님께서 BTS가 JSA 그 판문점에서 콘서트를 하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칼럼에 쓰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네, 보면은 이제 우리는 베를린 장벽이 있었죠. 그거는 독일의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동서 양진해형으로 나누어지었던 냉전의 상징이기도 했던 아주 가시적으로 보이죠. 높이가 3.6m나 되고요. 네. 총 길이가 167.8km나 됐으니까요. 근데 우리 군사 분계선은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 각각 2km씩 비무장 지대가 설정이 돼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 JSA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같이 건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아직은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 데이비드 보위의 히어로즈 콘서트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단초를 제공했듯이 저는 방탄소년단이 뭐 세계적인 그야말로 팝 그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청년들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주목했던 거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그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젊음, 자신들의 가치, 젊음의 가치, 자신들의 주장 이런 것들을 지켜내겠다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때, 북한의 젊은이들도 어떤 젊은 세대로서의 어떤 아픔, 이런 고난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통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방탄소년단이 판문점에서 콘서트를 벌인다면 그야말로 평화로 가는 길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지금까지 김세원 고모님과 칼럼 토크 두 번째 순서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